여러분의 일상 사진입니다. 매일 출퇴근길이 이렇습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몸을 툭툭 치며 뜨거운 콧김을 여러분에게 뿜습니다. 급행을 타기 위해 숨막히는 전동차 안으로 어느새 내 몸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전동차 안에서는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출퇴근마다 누군가 꼭 한 번씩 싸움이 납니다. 만원 지하철 타면 거의 매일 듣습니다. 이런 소리를 옆에서 듣고만 있어도 지쳐버리죠. 그래서 개인 공간이 확보되는 자가용 차를 타자니 도로는 이 모양입니다. 여기도 날리고 저기도 날리고, 아니 앞으로 갈 수가 없어. 2km 가는데 40분이 걸립니다. 하지만 GTX를 타면 요금도 저렴하고 도로에 내 시간을 뿌리지 않아도 되므로 삶의 질은 올라갑니다. 이 GTX A 노선 공사가 조금씩 완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앞으로 발생할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시는 계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건물주입니다. 요즘 부동산 유튜브 보면 투자 관련된 영상은 거의 조회수가 나오지도 않고 인기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려막기 식으로 유명 유튜버가 여러 채널 돌아다니면서 같은 이야기 반복할 때가 많죠. 보다 보니 같은 내용이어서 지겹기도 합니다. 하지만 투자 관련해서는 언제 어디서든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저는 요즘에 GTX, 그 중에서도 GTX A 노선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3년도에 GTX-A를 특히 주목해야 하는 이유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서두에 보여드렸던 지하철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 사진인데요. 9호선 급행은 진짜 출퇴근길이 짜증이 날 정도로 정말 지하철 타기가 힘든 구간입니다. 최소한의 자기 공간도 확보가 안 되고 대중의 힘에 의해 내 몸이 움직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히 9호선 급행, 출퇴근 지하철 타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진짜 지하철 내에서 심심치 않게 싸우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아, 왜 밀어요? 아니, 내가 밀고 싶어서 밀었어? 뭐 이 자식아? 옆에서 이런 소리 듣고만 있어도 지칩니다. 9호선도 마찬가지고 7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7호선 군자역 출퇴근길 정말 미칠 듯이 사람이 많고 한번 열차를 보내야 될 때도 많습니다. 군자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7호선 역들도 마찬가지죠. 3호선 퇴근길은 짜증나게 매번 구파발, 대화행이 나눠져 있어서 일산 가시는 승객들은 한 번 더 묶이기 때문에 3호선도 은근히 출퇴근길이 헬입니다. 4호선도 마찬가지죠. 해와, 미아, 동대문, 사당 가릴 것 없이 플랫폼마다 엄청나게 사람이 가득 차고 겨울이어도 지하철 안은 난방을 안 틀어도 후끈합니다. 경의 중앙선은 배차가 왜 저 모양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막상 한참 기다리면 사람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진짜 답이 없습니다. 특히 경의 중앙선 배차 간격은 진짜 부처님, 예수님이 와도 화낼 만한 배차 간격입니다. 경의 중앙선은 수도권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굉장히 긴 노선인 만큼 병목 구간도 많아서 특히 배차가 더 불규칙적입니다. 특히 청량리에서 상복역 구간은 다른 철도 노선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엄청 심각하죠. 오죽하면 기사 제목도 속 터지는 경의중앙선이라고 할까요? 경의중앙선의 대명사는 왜곡의 악마입니다. 시간표가 필요 없이 지 맘대로 다니기 때문이죠. 이런 지하철의 짜증을 피하고자 자가용차를 끌고 나가면 내 눈앞은 이렇습니다. 빠른 길을 찾고자 옆으로 꺾었더니 이런 도로가 펼쳐지고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답이 없습니다. 주차장으로 변해버린 도로를 달리다 보면 많은 운전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차 기준으로 옆차는 차선 바꾸는 차, 그 옆차도 잠재적 차선 변경차, 내 앞차는 언제 급브레이크 밟을지 모르는 차, 뒷차는 잠재적 클락션을 누를 차, 맞죠? 또 나보다 느리게 운전하는 사람은 전부 멍청이고 나보다 빠르게 운전하는 사람은 전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겠죠? 그냥 집에 있지 않은 이상 밖에 나가게 될 경우 뭘 해도 답이 없습니다. 대중교통을 타든 자차를 타든 말이죠. 더 암담한 현실은 직장인이라면 이렇게 짜증나는 출퇴근길 만원 지하철 버스 또는 도로에서 엄청난 시간 보내는 것을 거의 인생 전반적으로 계속 반복해야 한다는 거죠. 이 군인도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상병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상병도 1년 반 동안의 시간을 보내게 되다 보면 제대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직장인들은 그렇지가 않죠. 자본이 길었는데 생각보다 우리들은 출퇴근길에 엄청난 스트레스와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고 있고 이는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야기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즉 GTX가 가지고 올 파장을 요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GTX A 노선은 현재 다른 BCD 노선에 비해 유일하게
공사 중인 노선입니다. 2023년 GTX-A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이 노선으로 인해 급격한 삶의 질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GTX의 요금이 완전히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나온 기준으로 파주 동탄 약 4,900원, 파주 서울역 약 2,650원, 서울역 삼성 약 1,800원, 삼성역 동탄역 약 3,000원입니다. 물론 개통 후 수요량, 물가 상승률을 감안을 해서 최종 고지된다고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는 지금 가격이 발표되고 나서 가격 미쳤다, 너무 비싸다 라는 글이 엄청 많았습니다. 아니 이 가격이 정말 비싸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의중앙선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 자동차를 끌 경우 유류비가 약 6,000원이 나옵니다. 유료 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연료비는 약 5,000원이지만 통행료는 약 2,200원이 발생을 하죠. 그럼 합계는 7,200원이겠죠? 아까 GTX 비용을 따졌을 때는 2,650원이었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타게 되면 이러한 최악의 교통체증을 1시간 넘게 겪어야 하죠.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납니다. 이런 답답한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이 싫어서 광역버스를 타도 약 70분이 걸립니다. 요금은 2,800원에서 3,100원 정도 하네요. GTX 요금이랑 별 차이도 안 납니다. 경의중앙선을 타고 오면 그래도 비용도 저렴하고 시간도 상대적으로 적게 걸리지만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이렇습니다. 이 상태로 거의 1시간 넘게 타야 되는 거죠. 저는 GTX의 요금이 정말 저렴하다고 생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민자 노선인 신분당선 광교역에서 강남역 구간의 지하철 요금은 3,150원입니다. 정자역에서 신사역까지는 2,950원이고요. 신분당선이 비싼 이유는 구간마다 또 사업자가 달라서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신사역에서 강남역까지는 세서울철도가, 강남역에서 정자역까지는 신분당선, 정자역에서 광교역까지는 경기철도가 운영을 하죠. 그래서 각각 구간별로 요금이 더 부과되기 때문에 더 비싼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요지는 수원, 용인, 분당에서 강남 판교를 빠르고 편리하게 이어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분당선을 많이 이용을 하죠. KTX도 처음 출범을 할 때는 요금이 무궁화호보다 비싸서 간접적인 요금 인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어찌되었든 무궁화보다 훨씬 빠르고 편리하게 목적지까지 가니까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외 나가면 우리나라 철도 요금이 얼마나 저렴한지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2014년 자료긴 한데 지금 서울, 부산 KTX 편도 요금이 약 6만원 정도 합니다. 근데 14년 기준으로 했을 때 도쿄, 오사카를 잇는 신칸센은 요금이 약 14만 4,200원이고 키로당 운임으로 봐도 KTX에 비해 2배입니다. 또한 프랑스 고속철도인 떼제베도 파리에서 리옹까지 9만원 정도 하는데요. 예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남부 도시인 니스까지 떼제베를 타고 간 적이 있었는데 정확히 액수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약 16만원 정도 나와서 와 정말 비싸구나 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철도 가격이 싸다는 것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지하철 요금만 봐도 2014년 기준 1330원인 한국은 기타 못 사는 나라 제외하고 선진국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압도적으로 지하철 요금이 저렴합니다. 프랑스 2260원, 미국이 3000원인데 파리, 뉴욕 지하철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더럽고 냄새나고 시설 최악인데도 가격이 저렇습니다. 제 말은 그만큼 지금까지 발표된 금액에서 크게 GTX 요금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엄청나게 저렴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렴한 데다가 초과다 밀집한 수도권에서 집에서 직장까지 이어줄 수 있는 가장 빠른 교통수단 중에 GTX를 이길 만한 수단이 있을까요? 2023년 GTX-A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GTX-A는 공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쭉 이어오면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 정권도 있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정권도 있습니다. 뭐 어느 정권이 맞고 틀리다 이야기를 떠나서 이 4개 정부에서도 부동산 관련하여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철도 관련해서는 단 한 번도 공기, 즉 공사 기간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못 지켰는데 GTX라고 이 예상을 빗나갈까요? 지하철 공사 관련해서는 사실 공기대로 짓는 것이 쉬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뭐 언론에서 수소 동탄 구간은
23년 말 완공 예정. 운정 서울역 구간은 24년 6월 완공 예정. 복합 환승센터를 지어야 할 삼성역은 28년이라고 하는데 장담하건대 이거는 100% 연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수서 동탄은 이미 SRT 고속철 노선을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굳이 공사할 게 크게 없겠지만 다른 구간은 그렇지 않죠. 전 그래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 동탄 구간은 작년 12월 29일, 즉 방송일 기준으로 약 한 달 전에 관통식을 했습니다. 진짜 이거 보면서 하고 있는 게 어디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별의별 광고를 볼 때가 많습니다. 매번 부동산 관련해서 홍보한다고 모델하우스 가면 무슨 역 예정이라고 오색찬란하게 홍보를 하지만 말이 예정이지 뚫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하철 개발을 진행한다고 해도 첫 삽을 푸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부동산 투자하면서 여실히 느꼈기에 이 GTX 공사 자체가 진행된다는 점은 공사가 아예 안 되는 것에 비하면 엄청난 호재라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GTX는 최고속도 180km, 표정속도 100km로 대심도를 통해 거의 직결화 노선으로 각 핵심 도심을 빠르게 이어줍니다.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 약 18분, 일산 킨텍스역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약 20분, 동탄역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약 20분, 출발역과 종점역인 운정, 동탄 구간은 약 43분 걸리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수도권에서 사시는 분은 충분히 체감을 하시겠지만 수도권에서 이 지역들을 오가는데 시간이 이 정도로 걸린다는 건 정말 교통혁명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디 지방에 여행을 가려 해도 수도권을 벗어나는 데에만 시간을 다 허비합니다. 물론 이 GTX도 장점만 있진 않겠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서역과 동탄역 구간은 고속철도 SRT와 GTX가 선로를 같이 공용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GTX의 경우 배차 간격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선례인 게 아까 보여드린 청량리역에서 망우역까지의 선로인데 선로는 거의 하나인데 해당 구간에는 경의중앙선, KTX 경강선, 새마을, 무궁화호, 경춘선도 왔다 갔다 해서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 상황에서 KTX가 일반 지하철보다 우선 통과되기 때문에 지하철 이용 고객은 계속 대기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의중앙선의 배차 간격이 더 멀어지게 되고요. 레인이 한 개인데 기차가 두 개면 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배차 간격도 벌어지겠죠. 그래서 2호선처럼 출퇴근길 3, 4분 간격으로 지하철 배차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탄, 수서 구간은 당연히 SRT를 먼저 보내야 하기 때문에 GTX는 후순위로 밀리는 거고요. 9호선에 비교하자면 SRT는 급행, GTX는 일반 열차가 될 겁니다. 9호선 일반 열차도 여기에 먼저 도착을 해도 나중에 들어온 급행 열차 먼저 보내잖아요. 이렇게 되면 GTX의 광역 급행 열차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될 것 같긴 합니다. 두 번째 GTX의 단점은 긴 승하차 시간입니다. GTX는 대심도, 즉 약 4-50m 깊은 곳에서 다니기 때문에 역에서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는 시간이 당연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따져봐야 됩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 선택인지를. 사단장님 입장에서는 장병을 위로한다고 저렇게 방문을 했는데 훈련병 표정 보시면 아시겠죠? 사색이 되어 있습니다. GTX를 2023년에 관심 가져야 할 이유 세 번째는 남들이 투자에 관심이 없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왼쪽에는 미국 대통령, 오른쪽에는 한국 대통령이 있는 자리를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어떻게 보면 모든 언론이 집중을 하고 양쪽에 양 국가 최고 권력자가 있어 20대 초반 군인이 앉아있기엔 엄청 부담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일반인이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누려보기 힘든 자리를 앉아본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물론 금리 인상 폭이 완화되었긴 했지만 그래도 금리를 안 올린 건 아니죠. 작년부터 이어진 미친 금리 상승 랠리를 23년도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 보았던 기사인데요. 2022년 1월 1일에 부동산 시장 전문가 10명이 2022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한 줄 평을 쓴 것입니다. 나름 교수님도 계시고 각 회사 부서의 장이라든지 팀장, 연구소장, 본부장 등 요직을 차지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근데 결과 맞춘 사람도 있지만 틀린 사람도 많죠. 이 자료는 한번 영상을 멈춰보시고 이분들의 의견을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에 명대사가 있습니다. 진양철 회장이 손자 진도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도 믿지 마라. 누구한테도 정주지 말고 결국에는 극이 다 네 약점이다. 라는 멘트를 합니다.
제 영상의 내용들도 참고만 하시되 전적으로 믿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도 항상 틀릴 수 있습니다. GTX A 노선의 각 역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대곡역을 더 뜯어보았습니다. 대곡역은 고양시에 있는데요. 대곡역은 현재 3호선과 경의중앙선이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앞으로 서해선과 GTX가 추가 개통되면 쿼드러플 역세권으로 변하게 되죠. 서해선과 GTX도 공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으므로 쿼드러플 역세권이 되는 것이 완전히 먼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재 더블 역세권이자 곧 쿼드러플 역세권이 될 대곡역 주변 풍경은 왼쪽 사진과 같이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실상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면 시골이라고 할 정도로 반전입니다. 항공뷰로 보면 역 주변으로는 논맛밖에 안 보이죠. 대곡 역세권 사업은 201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10년 넘게 답보 상태입니다. GTX가 들어온다고 해서 대곡이 무조건 살아난다 이렇게 보기보다 왜 개발이 안 되었는지 히스토리를 계속해서 찾아보기도 해야겠죠. 물론 GTX가 들어오고 나서 사업이 가속화될 수도 있고요.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장 투자하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해야죠. 온천에 왔는데도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워서 추운 밖에서 멀뚱히 서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막상 발 조금 담궈보면 얼마 안 뜨거운데 지레 짐작 겁을 먹어서 어떠한 행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걱정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은 진심으로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GTX는 확실히 수도권 각 도심을 빠르게 이어주는 수단이므로 도심 핵심지보다 외곽 도시들의 효과가 훨씬 크겠죠. 특히 강남으로 직결된다는 점에 있어 서울 서부권, 경기 서부권의 호재가 GTX-A 다른 구간에 비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GTX 실제 내부 모습인데요. 저는 이 GTX의 파급력은 정말 엄청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신분당선이 전철 중에 최고 알짜 노선으로 불리는 이유를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핵심 일자리 지역을 관통을 하고 빠르게 이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분당선이 지나가는 곳은 다른 지역보다 유달리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 신분당선 데자뷰가 GTX를 통해 느껴지는 거고요.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고 싶어 합니다만 당연하게도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 수 없습니다. 출퇴근길 엄청난 스트레스를 안고서도 우리는 직장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출근하기도 전에 지치는 이 직장을 왜 포기할 수 없을까요? 왜냐?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춘천에서 서울까지 출퇴근을 해서 5시간 20분 걸리는 분, 검단 사거리역에서 노년역까지 56개역을 통과하시는 분, 천안 아산역에서 매일 KTX를 타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 이렇게 오랜 시간 출퇴근하는 이러한 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너스로 이렇게 미어 터지는 사람들 속에 하루의 출퇴근 시간을 낭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차로 1시간 동안 2km밖에 못 가는 기적을 경험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지하철보다 조금 비싸더라도 편하고 빠르게 GTX를 타고 와서 퇴근 후 여유로운 저녁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선택은 모두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지하철 안에서 파김치가 되어서 저녁에 와서 맥주 까고 바로 자버리는 반복되고 발전 없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삶의 질 상승과 더불어 자기 개발을 함으로써 본인 몸값도 상승시키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집을 선택함으로써 자산도 올라가는 일거양득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 누군가는 이러한 매물들을 눈에 불을 켜고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결국엔 이런 분들이 맛있는 열매는 다 가져가겠죠. 저는 돈이 되는 선택만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선택에 대한 책임도 제가 지는 거고요.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의 진양철 회장 대사를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